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반군 동맹의 치열한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 군사정권 내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미얀마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최대 시험에 직면한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얀마 반군 동맹이 중국 접경 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북부 지역을 점령했으며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가장 중요한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미얀마 북부 샨주의 중국 국경 근처로 세 개의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합해서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마을과 군사 전초기지를 점령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소수민족 동맹이란 아라칸군, 탕민족해방군,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 동맹군 등 이 북부 산주 세 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결성한 형제동맹인데요.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전국의 다른 무장혁명단체들과 함께 곧 더욱 효과적인 공동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제동맹은 지난달 27일 군부 독재 타도를 목표로 내걸고 미얀마 군사정권 정부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공격 개시일 날짜를 딴 1027 작전 이후 이들은 최소 5개의 마을과 수십 곳의 미얀마군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특히 춘쉐호 등 중국 국경무역 거점 마을과 도로를 장악해서 군사정권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카친 독립군 그리고 카레니 민족 방위군 등 다른 소수민족 무장단체들도 1027 작전 지원에 나섰고요. 또 미얀마 전역 반군정 세력들이 형제동맹에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이걸 NUG라고 그러는데 이 NUG 산하의 시민방위군도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NUG 두아라시라 대통령 대행은 1027 작전 성공은 온 나라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생명을 위한 최고의 군사적 성취를 이룰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부가 임명한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반란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국가가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위기감을 표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도 북부 지역에서 일부 마을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정 수장인 민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샨주에서 일어난 문제는 마약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마약 생산과 밀매로 벌어들인 돈이 무장단체들이 권력을 잡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지역은 과거부터 마약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밀거래된 곳입니다. 이 마약 생산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자금줄이 되기도 하지만 군부 측도 여기에 일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마약 산업은 더욱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해 미얀마 내에 아편 생산량이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미얀마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이젠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미얀마 내전이 변곡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쿠데타군이 이제는 약해 보이고 물리칠만해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BBC는 샨주의 세계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지난달 27일 합동 공격을 개시하면서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겪은 가장 심각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샨주 무장반군들이 군정을 전복시키고 민족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얀마는 135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데요. 이 쿠데타 이전에도 자치를 요구하는 소수민족과 정부군 교전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반군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저항을 해왔지만 지난 10월 27일의 연합작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전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싱크탱크인 평화연구소는 반군부 전투 세력이 100여 개의 군사 전초기지를 점령했으며 군부는 국경 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수원을
차지하는 주요 국경 횡단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유엔도 폭격과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산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고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쿠데타군이 위기 상황으로 몰리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군정을 지지해왔던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중국이 미얀마와의 국경에서 안보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며 그곳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태를 주시하던 중국은 국경지역 교전으로 자국 사상자가 나온 데 대해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지난 4일 미얀마군이 발사한 포탄이 중국 측 영토에 떨어지면서 중국인 한 명이 숨지고 여럿이 다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부 지역의 무장단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샨주의 또 다른 무장단체인 와주연합군, 그러니까 UWSA의 행보입니다. 이들은 현대식 무기와 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샨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로 꼽히는 이들은 그동안 정부군과 휴전협정을 맺고 무력 충돌을 피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미얀마 본부가 확실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의 내전에서 잇따른 패배로 이미 경제 제재, 외환 부족, 부패 위기에 직면한 군부 지도부가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의 내무장관을 지낸 고위 장성이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이 문제가 군부의 분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얀마 군사부부는 12일 소투 전 내무장관에 대해서 권한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소투 중장은 특정 회사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무부 직원복지기금 관리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정은 올해 9월부터 소투 중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에서 축출했습니다. 군부 리더인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의 측근인 소투 중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021년 2월 군테타로 집권한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유혈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악명을 떨쳐왔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건설업체와 여행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아들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체포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정은 장성들을 상대로 부패 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장군 2명이 반역 및 뇌물수수, 외화 불법 소지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 군정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군부는 밖으로는 반군의 대대적인 공격, 내부적으로는 분열이라는 내우외환을 맡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도 국토의 일부가 더 반군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군대의 임박한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